계명대학교 목요칠학원 제가 주말에 가야 됩니다. 기획사회부장을 맡고 있는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날이라 좀 일찍 왔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도 다 밝아 보이시고. 지난 상반기까지 저희 한국문화 모델로 중세까지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번 하반기에는 근현대를 한번 들여다보고자 기획을 했습니다. 혹시 지난 상반기 마지막에 무엇을 다룬지 혹시 아십니까? 주제가 무속이었죠, 그죠? 무속. 그래서 오늘 우리 강연 주제하고 또 직접적으로 연결되게 좀 했습니다. 오늘 판소리, 이제 이렇게 아마 나오셨을 텐데, 그 판소리의 기원이 이 무속하고 직접 또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원래 우리 지금 판소리하면 영상적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영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사실은 광대들이 했던 거를. 그 광대가 또 누구냐면, 또 아시겠지만, 무당의 남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저희들 중세 마지막 부분에 무속을 다루면서 생명을 향한 꿈을 이렇게 저희들이 상당히 단락을 지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그 생명을 향한 꿈을 판소리한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나이덕 시인의 시로 이번 2014년도 저희들 한국문화 부분들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실 길을 환영하기 위해서 또 저희 우리 계명대학교에 계명대학교에서 음악을 하고 있는 우리 4명의 선생을 모셨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고요. 연주를 듣고 그 이후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퍼스트 바이올린 박성진 선생님 일어나서 인사해 주십시오. 세컨드 바이올린 손혜미 선생님, 그리고 비올라의 김민경 선생님, 그리고 첼로의 김자연 선생님. 네, 이제 가을이 시작된 시점인데 우리 또 음악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깨끗하게 정화하시고요. 끝나고 나면 좋은 또 강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하이델 캐논 연주곡이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이 곡이다 하실 정도의 곡인데, 하이델 캐논 연주곡이라는 곡은 바 이전에 하이델이라는 독일 작곡가가 지은 곡으로 하나의 음을 가지고 똑같은 스타일의 멜로디가 반복적으로 연주되는 것을 연주라고 합니다. 독일의 작곡가 하이델 캐논 연주곡을 지금부터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십시오.
오늘 지금 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오늘 전진합니다. 그래. 지금 공사는 10월부터 많습니다.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한국민요 도라지라는 곡인데요. 삼박자로 연주되는 우리 민요를 바이올리스트 김한희 교수님께서 현악 사중주로 편곡하셨는데요. 한국 가요 속에 잊혀진 우리 민요를 한번 생각해보며 두 번째 곡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라는 곡인데요. 앞에 곡에 비해 조금은 생소하실 것 같은 곡 제목이지요. 탱고는 아르헨티나의 나라의 4분의 2박자의 춤곡에서 발전한 정열적인 곡으로 예전에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OST로 유명했던 똥땅어리라는 곡에 나왔던 곡입니다. 정열적이고 화려한 곡은 여러분들에게 귀에 아주 즐거운 곡으로 선사될 것입니다. 큰 박수와 함께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갈 젊은 음악도입니다. 다시 한번 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앵콜 해주시는 데 하시는 좀 힘내시죠. 제가 악기로는 뭐 사람들 앞에 많이 서봐서 별로 안 떨리는데 이렇게 말 주변이 없는데 사람들 앞에 서려니까 참 많이 떨리네요. 다른 앵콜곡은 따로 준비한 게 없어서 악보 있는 걸로 이제 준비하였는데요. 이게 다들 어르신들 분들이라 아주 이제 자녀분들이 다 계실 것 같아서 동심의 세계로 한번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아이들 키우실 때 작은 별이라는 노래 다들 아시죠? 동요인데 이 작은 별이라는 곡은 다들 동요로만 많이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별이라는 곡은 모차르트가 작곡한 곡이랍니다. 자, 이 곡을 저희 바이올린 2대와 비올라, 첼로 4중주로 이제 편곡한 곡으로 이제 저희가 앵콜곡으로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대구 경상도 사람들이 이런 부분 제일 약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주자로 예향의 도시, 바로 이 전라북도에서 도대체 예술이라는 게 뭔지, 우리 대구는 예향을 같이 쓰더라도 전라도에서는 예향하고 좀 다르죠, 그죠? 저희들은 예를 중시하는,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대구 사람들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정말 그 예술이라는 게 뭔지, 판소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판소리, 말 그대로 공간입니다. 그죠? 어떤 그 판을 벌려놓고 소리를 내는 건데요. 거기에 오늘 강연자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그 판에 들어온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함께 장단을 맞추고 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람입니다만 제가 한 2004년도인가 전주 지금 한옥마을로 되어 있는 거기에 무슨 회의 때문에 참석했다고 그쪽 전주 그때 김한주 시장님인데 저희 대구 사람들 초청을 해서 전주 한옥마을에서 이렇게 저녁을 먹는 자리입니다. 저녁은 너무 가는 데였고 그 명창이 오셔가지고 노래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전주분들은 노래를 시작하면 그냥 흥에겨워서 얼쑤, 그죠? 춤 이게 되는데 경상도 사람 저희 대학 교수들 좀 뻣뻣하게 앉아가지고 그랬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도 즐거움이라든지 혹은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놓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판소리입니다. 진짜 판을 벌려서 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혹은 인간들의 정서를 인간들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갔는가 시기적으로 하면 조선후기입니다. 그죠? 나타나기 숙종 이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후에 조선후기 지금까지 이 판소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 현재까지 왔고 그리고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강진자 선생님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판소리 공연학적 면목이요. 부제가 인간관계 탐구와 삶의 해석입니다. 아마 저는 이 가장 중요한 얘기가 여기 있지 않은가 싶고요. 인간이 아니고 인간관계입니다.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도 혹시 옆에 앉아있는 분 혹은 앞뒤로 앉아있는 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전부 사실은 떨어져 있는 거지만 관계에 맺어져 있고요. 그 관계 맺음이 곧 우리 삶이고요. 그래서 판소리를 통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늘 강연자 선생님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한국공연문화학회장을 역임하셨고요. 한국풍물굿 학회장, 그리고 전라북도 문화재전문위원, 문화재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한국민요학회장, 판소리학회 부회장, 점업학연구회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대표 저서들로는 전북의 민요, 판소리 그 지고의 신체 저야, 상하팝에서 본 국민가수 조용필의 음악서리, 한국민족공연학 등 그 이외에 다수가 있습니다. 김익규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면 지난번 저희들 상반기 시도했던 것 방식으로 우리 회장님이 일어나셔가지고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익규 교수님 단상으로 올라가 주십시오. 여러분 방학 때 잘 지냈습니까? 긴 방을 잘 지냈죠? 늘 보던 모습 그대로네요. 우선 인사하겠습니다. 뭘 오래 보던 일어서세요. 못하시면 아직 괜찮습니다. 일어서세요. 멀리 오시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차려 경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경영대학에서 이렇게 모여 살아있는 포럼을 해서 올랐습니다. 경영대학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국에 한 두세 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제 인문사회 해외 국제 저널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인문학계 그 아주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레벨에 있는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개무량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구에 들렸는데 찜갈비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어보니까 이 소박하고 진솔하고 실속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찜갈비는 그 양념을 마늘로 잘 했고요. 또 이 야채로 이런 깻잎과 상추, 다시마를 넣었으며 양파, 초절이와 양배추, 그리고 마늘, 고추, 김치, 동치미가 있었습니다. 찜갈비를 맛있게 야채 사서 먹고 또 먹으면서 양파, 초절이와 마늘을 곁들여서 쌈을 싸 먹고 가끔 김치를 먹었는데 맨 마지막에 동치미로 입가심을 하니까 정말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전주의 음식이 조금 맛깔스럽고 좀 기교를 부린다면 대구의 음식은 정말 제 마음에 쏙 들게 소박하고 진솔하고 실속이 있어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구는 제가 아는 가장 위대한 판소리 명창 가왕 송국무 선생님께서 평생의 하나밖에 없는 여인으로 살았던 맹렬이라는 여인이 태어나 살던 곳입니다. 가왕 송국무 선생은 전라북도 익산에서 태어났는데 살기는 익산 웅포와 남원 운봉, 함경도 함흥 등지에서 살았으며 그분이 사시는 어떤 곳이나 맹렬이라는 여인과 함께 했고 하도 출장이 길을 때에는 약속 시간을 못 지키는 게 잦아지자 맹렬이는 집을 떠나기로 했는데 가왕 송우 선생이 소위 이 영남 강원 태백두대간의 소리인 메나리조 소리를 개량을 해가지고 노장 상류화조로 소리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제 이 맹렬이라는 여인이 그래도 떠나려고 하니까 더 슬프게 해서 만든 노래가 그 판소리 조가 진양조 24박자라는 것인데 그 24박자로 더 슬프게 부르니까 맹렬이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는 전주에서 26년을 살았는데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정읍에서 자랐습니다. 경상도에는 제 친구 경북대학의 교수도 2분 계시고 또 다른 재학자들도 있고 안동대학에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 팔공산의 송이와 돈뱅이를 안주로 한 소주에 굉장한 항상 그림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의 전제는 크게 세계 연극의 흐름이 과거 유럽 서양 중심의 비추어보기 시대로부터 이제 동양 한국 중심의 관계탐구의 시대로 나아가야 되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판소리를 통해서 그것을 제 나름대로 논증하는 이런 시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한 사람들은 사물을 거울에 비추어보는 걸 대단히 중시했습니다. 본다. 그래서 그리스 시대 연기의 어원인 테아트론이라는 말도 seeing place, 지켜보는 장소라고 하고 보는 것을 중시해서 가장 큰 처벌을 할 때에는 눈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연극의 마지막에 가장 비극적인 처벌로서 오이디푸스 왕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비참한 죄의 대가로 스스로 자기의 눈을 뺍니다. 서양 사람들은 본다는 걸 대단히 중시했고 보는 것은 무엇인가 보는 것을 통해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사물을 무엇인가 비추어보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나르시스
제임스라는 인물을 자기 자신을 물에 비춰보다가 죽는 신화도 있을 정도로 서양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비추어서 반성하는 것을 대단히 중시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 철학 이후에 서양 철학의 중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어떤 시스템 체계 내에서의 인식을 대단히 훌륭하게 했지만 그 구조라든가 체계나 시스템이 다른 컨텍스트 외부의 맥락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사물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큰 동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결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의 정합성, 이학이라든가 대수학 같은 학문이 발달했지만 동양에서의 효라든가 그런 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중국의 임어당이 처음 미국에 갔을 때 효라는 말을 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몰랐습니다. 효라는 것은 인간의 상하 좌우 관계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데에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복합적인 관습과 전통이 없으면 효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분들은 예와 의리의 발견물들이기 때문에 관계에 관해서 어느 지역보다도 탁월한 감수성과 전통을,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소리는 바로 무엇인가를 비추어서 인식하는 문제보다도 어떻게 그런 인식이 여러 자신이나 사물이 속해 있는 맥락들, 역사적, 사회적 전통과 관계 속에서 사물이 존재하고 거기서 어떻게 의미를 발생시키는가 하는 관계 문제에 대단한 민감한 그리고 매우 복합적이고 수준 높은 레벨, 그런 그 레벨의 예술적 성취를 이룬 것이 판소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21세기는 비추어 보기, 사물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중시하는 서양의 연극, 즉 미러잉이라고 하는 비추어 보기라고 하는 전통의 서양 연극에서 모자란 사물들 사이의 관계 문제를 아주 높은 수준에서 보여주는 그런 동양의 한국의 예술, 즉 릴레이팅, 관계 탐구를 중시하는 예술로 나아가야 텍스트 중심의 서양 예술이 이제 컨텍스트를 중시하는 동양의 예술로 전환됨으로써 세계 예술이 새로운 21세기적 세계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예로 세계 자연이 인간 중심주의라는 르네상스 이후 휴머니즘 전통에 의해서 많이 파괴됐습니다. 너무 인간 중심. 그러다 보니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주적 맥락들을 무시하게 됐고 12세기 말에 당면한 모든 비인간적인 파괴 현상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술도 사회, 문화, 인간과 관계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이제 그런 지나친 인간 중심, 텍스트 중심의 예술보다는 인간과 사물, 인간과 자연, 우주의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사상과 비전을 높은 수준에서 표현하는 그런 예술, 판소리와 같은 예술로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간단히 판소리의 그러한 특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판소리는 인간의 구심적 인간관계를 아주 높은 수준에서 탐구하는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재
죄송합니다. 1페이지 제목 부제에 부심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점자를 적자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부심적 인간관계 탐구와 삶의 해석 그 말입니다. 이거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판소리는 우리가 원심이라는 말과 부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원심이라는 말은 이렇게 원이 있으면은 이 원 둘레 쪽으로 향하는 그런 힘을 원심력이라고 하고 부심력이라고 하면은 이 원의 가운데를 향해서 움직이는 힘을 부심력이라고 해요. 판소리는 부심적인 인간관계를 탐구하는 예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원심적인 인간관계를 탐구하는 예술은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예술은 탈춤입니다. 탈춤, 칼로리가 시작되면 바로 등장인물들이 무대 판에 나와서 양반, 취바리, 노장, 얼핏이 등의 인물들이 각자 제각기 노입니다. 그래서 제각기 노이기 때문에 원심적인 인간관계를 보여준다면 판소리 광대를 중심으로 해서 옆에 있는 고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청관중의 동의와 취임새에 의해서 광대를 중심으로 모든 판의 에너지가 모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심적인 인간관계 탐구이다. 이렇게 차별화를 했고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판소리라는 예술 양식을 통해서 그 판소리를 향하는 공연 집단, 문화 공동체가 자기들이 영위하는 삶을 해석하는 과정이다. 그것이 판소리 공연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판소리를 할 때 판소리 적격과 세타령을 한다. 그러면 강대가 무대에서 3,000원 하고 이제 잠깐 쉽니다. 험주노고 또 쉽니다. 수목금 충정번기 그러면 그럽니다. 그 중간 중에는 비우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우는 것은 그냥 비우는 것이 아니고 청관중이 채우도록 예술적 장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운 곳을 청관중이 공연자인 광대가 비워주고 청관중이 채운다. 이것을 우리는 비움 채움의 원리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런 원리에 따라서 광대가 소리를 하고 청관중이 그 광대의 소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취임새를 해가시고 빈 곳을 채웁니다. 소리를 잘못하면 채우지를 않고 계속 지켜만 보죠. 정말 잘하면 자기도 모르게 헐시고 이렇게 이제 취임새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광대와 청관중의 구체적인 인터랙션, 신체적 상호관계가 발생하게 되고 그런 비움 체험의 원리가 판소리 광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이 결국 광대를 중심으로 해서 청관중들이 함께 그 공동체들이 함께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공연학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이 판소리 공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서양 예술은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청관중에 직접적 신체적 동의가 없어요. 막이 열리면 보이지 않는 제4의 벽에 의해서 이 앞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청관중은 기침 소리를 크게 내서는 안 되고 말을 내서는 더욱 나쁜 청관중이고 그냥 수동적으로 무대에 벌어지는 일을 지켜만 봐야 되고 심하게 말하면 원래 훔쳐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그런 연극을 훔쳐보는 연극, 관음증 연극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판소리와 같은 예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공연자와 청관중이 열린 개방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소통으로 시작해서 소통으로 끝나는 예술입니다. 대단히 개방적인 예술, 열린 예술, 그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탐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춘향이가 신청이가 빛나루수에 몸이 팔려가가지고 그 나중에 왕비가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항상 봉사잔치에 와서 아버지 당신 딸이 여기 있어, 내 딸이는 어디 보자. 그래서 눈을 뜨는 대목까지 그 과정, 스토리의 전개 과정은 정말이 그냥 우두커니 지켜보고 뭐 공연자 너는 너대로 해라, 나는 뭐 보기 싫으면 뭐 하면 잠잔다 시간이고, 끝까지 추임새를 같이 오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감동하고 감탄하고 울고 웃으면서 마지막에 신봉사가 눈을 뜰 때에는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서로 공동 합의에 이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어렵지는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관계를 중심으로 한 인간 관계를 구심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이 판소의 공연 과정이고, 그 과정이 결국 판소를 향해오는 그 공동체가 공연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삶에 대한 해석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탈춤도 그렇고 무당굿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인간 관계를 아주 높은 레벨에서 그 모두 예술적인 전략을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탐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판소리가 제일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자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제기라든가 판소리 문화사적 의의와 본질 그런 얘기 중에서 저는 그 3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앞에 보면 읽으면 재미가 없고요. 이제 시간 있을 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으면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3페이지에 보면은 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몇 시까지 강의를 하면 되죠? 네, 지금 끝나는 시간이 아까요? 이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 사회극이 있고 왼쪽에, 오른쪽에 무대극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빅터 터너라는 사람, 상징인류학자가 생각한 소셜 드라마하고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극, 그것을 무대극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메비우스의 띠 형태로 리차드 시크너라는 뉴욕 대학의 공연학자가 도식으로 그린 겁니다. 메비우스의 띠는 앞에서 보면 이렇게 닫혀 있지만 옆으로 보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메비우스의 띠는 닫혀 있는 것 같으면서 열려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도식인데, 터너는 사회극과 무대극 이렇게 서로 메비우스의 띠처럼 서로 닫혀 있는 것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에 핫 이슈가 세월호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소셜 드라마, 사회극이라고 불렀고요. 무대극은 그 사회극인 그 세월호 그 사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만들어낸 사회적 논의 구조, 백분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회에서의 합의 논의라든가 또는 그것을 무슨 마당극 형태로 표현한 대화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무대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회극과 무대극은 항상 이런 메비우스의 띠띠와 같은 순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회극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소셜 드라마는 항상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것이 해결되는데, 첫째, 위반이 생깁니다. 사회적인 규칙이라든가 규리라든가 규범을 윤리를 위반을 해요.
그럼 이제 크라이시스, 위기가 옵니다. 그럼 이제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드레시브 액션이라는 것을 합니다. 수정 행동을 해요. 야, 세월호가 터졌습니다. 그럼 위반을 한 거죠. 위반이 터지니까 위기가 왔어요, 지금. 그 다음에 해결하기 위해서 리드레시브 액션, 리드레시브 비헤이버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하고, 정부에서도 하고, 사회에서도 하고. 그래서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리드레시브 액션 상태에 있고, 여기서 해결이 되면 리인티그레이션, 재통합이 이루어집니다. 해결이 안 되면 스키즘이라고 해서 분리가 일어나요. 어떤 부족끼리 싸운다. 그 마지막에 이제 추장끼리 화합을 하잖아요. 그럼 재통합이 일어나는데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단되는 거야. 지금 남북한이 그런 거죠. 남북한 야타여단 이후에 매니전 체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위기가 왔는데 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남북 문제를 맨날 논의만 해요. 그래서 리드레시브 액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는 해결이 안 돼가지고 분단이 됐어요. 이게 이제 통일되려면 리인티그레이션이 되려면 논의 계속 해야죠. 이렇게 사회극의 구조를 위반, 위기, 교정 행위, 그 다음에 재통합 혹은 분리, 이 4단계의 구조로 설명한 것은 유명한 상징인류학자 빅터 터너가 했습니다. 대단히 탁월한 견해이죠. 우리가 세상사를 보면은 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성 형식으로서의 무대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스 시대에는 비극이 있었고 또 근대에는 근대 연극이 있었고요. 또 아주 오랜 옛날에는 리추얼, 세레머니, 제사, 풋각 같은 것이 있었고요. 오늘날에 와서는 텔레비전 드라마라든가 여러 가지 지식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항상 이렇게 무엇인가를 반성의 거울에 비춰보고자 하고 그 반성의 거울이 바로 연극적인 혹은 공연학적인 측면에서는 스테이지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회극이 있다. 사회에서 세월호 사건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건 사회극인데 세월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반성을 하기 위해서 누가 드라마를 만들었다. 남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 문제 사회극인데 해결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무대극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관계는 항상 메비우스의 띠처럼 순환한다. 이렇게 볼 때 판소리는 여기서 사회극입니까? 무대극입니까? 네? 네? 무대극이죠. 근데 무대극이라는 말 자체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무대극이라는 말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네. 사회극은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 집단 전체의 안위 문제와 관련되는 그런 소셜 프로그램을 사회극이라고 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반성적 장치를 무대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판소리는 무대극에 속하겠죠. 그 판소리도 일종의 무대극이다.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에 가시면 판소리는 무대극인데 어떤 무대극이냐. 인간관계를 탐구하는 그런 무대극인데 이 판소리는 대체로 세 가지 정도의 그 방법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구심적으로 탐구한다. 그 말씀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6페이지에 보시면은 시간의 복합적 활용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의 복합적 활용. 이것은 뭐냐면은 판소리에서는 시간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요. 서양 연극에서는 무대 공연 시간과 그 다음에 작중 시간 이 두 가지가 딱 분리가 되죠. 이제 공연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그 다음에 작중 시간은 그 작품 속에서 전개되는 시간이니까 심청가의 시간 그러면은 심청가의 공연 시간은 심청가를 공연하는
뭐 1시간이면 1시간, 40분이면 40분 그 시간이고, 작중 시간은 신청가 속에서 신청이 신청이 아버지 신봉사 등등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벌이는 시간이니까 그건 뭐 시간적으로 과거이고 굉장히 복잡한 시간이 나타납니다. 이런 두 가지 시간이 서양연구에서는 딱 구분이 되는데 판소리에서는 그것이 구분이 안 되고 융합이 된다. 그런 얘기를 거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판소리에서 시간은 대체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6페이지 시간의 복합적 활용의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광대 보수 청관 중은 공연 중에 세 가지 차원의 시간을 누린다. 첫째, 공연 시간. 이건 청관 중이 관람하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작중 시간. 작품 속에서 전개되는 시간입니다. 춘향전에서 작중 시간은 춘향이와 이도령이 사랑하고 보는 그때 그 시절의 얘기 시간이고요. 또 세 번째가 중요한데 공연 시간과 작중 시간이 융합되는 거예요. 이 1번, 2번은 쉬우신데 이 세 번 공연 시간, 작중 시간이 융합돼 플러스가 되는 이런 시간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춘향가 어사또 출도 대목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사슬이 광대가 어사또를 물끄러미 보더니만은 웃음도 반 울음도 반으로 마오 그 뒤에 마오 이라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어사도를 정신없이 물끄러미 보더니만은 웃음도 반 울음도 반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 그거는 광대가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나레이팅 타임이기 때문에 작중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공연을 하는 광대가 어사도를 정신없이 물끄러미 보더니만은 웃음도 반 울음도 반으로라는 대목에서 울음도 반 웃음도 반으로 우는 몸짓을 해요. 표정을 지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레이션으로서는 이제 나레이션을 하는 것은 그냥 서사 작중 시간이 아닌데 표정으로는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표정을 짓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레이션 시간하고 작품 시간이 융합이 됩니다. 그 공연자 강대의 신체 속에서 융합이 된다. 그럼 이건 작품 시간과 공연 시간이 유명한 융합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시간의 활용은 서양 연구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간적 융복합 현상을 판소리가 구사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이제 그 8페이지에 보시면은 현존성의 다양한 전개와 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현존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쉬운 말이에요. Here now, 지금 이곳에 구체적인 사물 형태로 존재하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을 위해서 현존적인 존재라고 하죠. 사람은 항상 현실밖에 못 삽니다. 과거와 미래라는 것은 개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과거를 살아봐. 지금 여러분들이 과거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건 개념으로만 항상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현존적인 존재라고 하고 이 인간의 이런 성질과 가장 확고하게 똑같은 예술이 연극입니다. 그래서 연극은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인생은 연극이다 그런 말이 있지만 시는 인생은 시다 인생은 무용이다 그런 말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9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현존성을 판소리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데 그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맨 첫 번째 주시할 것은 8페이지 아래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부분적 현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소리에서는요, 거기 나오는 광대가 등장인물들을 자기 몸으로 표현을 하는데 아주 부분적으로만 해요. 부분적으로만. 어사또를 물끄러미 보더니만 그러면 아이고 여보 도련님 참무도 가실라요 그렇게 한다. 그럼 보대목에서는 이제 춘향이가 서울로 떠나가는 이도령을 이제 보고 막 탄식을 하는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 대목을 정말 서양식 연구로 하려면은 옷을 춘향이로 갈아입고 분장을 하고 막 춘향이 옷을 흉내를 막 내면서 무대 위에 내가 춘향이라고 나와가지고서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판소리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순간적으로 춘향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만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거 진짜 춘향이가 나와 있구나 라고 생각은 않지만 저것이 춘향이를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완전한 형태를 환기시킨다. 이런 방식을 부분적 현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일부분만 현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청관중이 자기 마음속에 전부 춘향이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르니까 자유죠. 내가 생각하는 춘향이를 그걸 가지고 이제 마음속에다 완전한 춘향이를 환기작용 형태로 만들어낸다. 이것을 부분적인 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판소리는 이렇게 부분적인 현전성을 활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공연자 거의 혼자 고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광대 혼자서 인간의 천신 만물을 전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9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런 부분적 현전성을 어떻게 이제 더 하느냐.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광대 현전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광대 자신으로서의 현전, 그 다음에 등장인물로서의 현전, 그 다음에 나레이터, 서사자로서의 현전을 하는데 광대 자신으로서의 현전은 무대 위에 그냥 두루마기 입고 나타나면 그게 광대죠. 안녕하십니까. 저 광대 기믹입니다. 서리하는 기믹돌시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광대로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등장인물로서 아이고 여보 도련님 그럴 때는 이제 춘향이가 되는 거예요. 춘향이로 현전을 하고 이때요 비몽사몽간에 도련님이 오셨는데 얘는 어서 와요. 이럴 때는 이제 서사자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현전을 굉장히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수 9페이지 맨 아래 줄에 보시면 보수의 현전성 해가지고 이제 판의 장단을 구축하는 보수로서의 현전, 그다음에 등장인물로서의 현전, 대표적 청관중 해석자로서의 현전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보수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보수 보고 광대가 아이고 여보 도련님 이 구체를 들고 참으로 가실라요 나를 어쩌고 가실라요 그러니 광대가 그런단 말이죠. 그때 이제 이 보수는 무엇을 하냐. 일단은 장단을 치는 보수임과 동시에 누가 됩니까? 등장인물로서는 아이고 여보 도련님 그랬으니까 이도령이 되는 거예요. 이도령으로 잠깐 이제 현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추임새를 했다. 그럼 그 추임새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보수가 하는 것도 있고 청관중이 하는 것도 있고. 그때 보수가 그러면은 청관중의 마음을 거기다 실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청관중으로서의 현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겼어도 판소리가 복잡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청관중의 현전성이라는 말을 제가 그 10페이지 아래에서 맨 아래 문단에다가 했는데요. 청관중의 현전성은 공연 중에 시종일관 청관중으로서만 나와요. 다른 걸로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그냥 청관중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청관중이 할 수 있는 대단히 탁월한 중요한
예술적 장치가 있다. 이게 추임새입니다. 헐시고 다 좋다 그렇지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대단한 예술입니다. 청관중이 좋으면 좋다고 해야지. 그냥 뭐 핸드폰 보고 그냥 그게 뭐라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런 상호소통의 시대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자유롭게 웃으시고 그리고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이게 지금 판소리와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이 청관중의 현존에 중요한 것은 서양 예술처럼 관망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고 11페이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자기 자신을 추임새로서 공연 속에 개입시켜서 참여의 차원으로 확장한다. 얼마나 민주적인 예술입니까? 민주주의가 뭐예요? 직접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참여 못하니까 국회의원을 내세우잖아요. 국회의원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아니, 다른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게 직접 참여가 중요하고, 직접 참여하는 게 판소리예요. 근데 판소리는 전라도 그 개땅새들이 말이지, 무슨 풀쳐먹고 그냥 돼지 멱다는 소리만 말이야.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시고, 돼지 멱다는 소리가 싫으면 우리는 말이요. 경상도 맨날 이처럼 하지 뭐. 맨날 이처럼 오시면 되는 거예요. 판소리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전라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판소리라고 하는 양식은 우리나라 어디에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훨씬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얘기되면 이제 청관중은 세계를 생성하는 주체가 된다. 그래서 그 생성 작업에 참여 관여한다. 그래서 세계를 보러 seeing place. 서양 사람들은 극장을 테아트론, 시어터, seeing place라고 했습니다. 보는 장소예요. 보러 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세계를 만들러 간다. 내가 거기에 참여니까 내가 만드는 거예요, 판소리를. 판소리판에서 청관중이 추임새를 안 하잖아요? 그냥 30분도 못 오고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판소리에서 일청중, 이고수, 삼명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청중, 첫 번째가 청관중, 그 다음에 고수, 세 번째가 명창이라는 말을 판소리 강대들이 겸손의 말로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전주의 가장 탁월한 레벨의 청관중을 뭐라 그러죠? 귀명창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탁월한 말인가? 귀명창. 그 말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청관중 이론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21세기에 와서 세계 공연 이론에서 이론은 극작가 중심도 아니고 배우 중심도 아니고 청관중을 중심적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0세기에 와서는 오디언스 이론이 많이 나옵니다. 민주주의는 청관중이 주는 거죠. 그래서 본다는 것하고 생성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12페이지에 보시면은 탈경계화와 흐름의 훼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탈경계화라는 말은 아마 짐작을 하실 거예요. 고수와 광대와 청관중 사이가 닫혀 있으니까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끊임없이 여는 거예요. 사이사이를. 그러다 보니까 광대, 고수, 청관중 사이 경계가 점점 허물어진다.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쉬운 얘기죠. 여기에 판소리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관계를 자꾸 릴레이션십을 말하자면 인터랙션, 상호작용, 육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강화해가지고서 궁적으로 무엇을 만들어가느냐. 플로우, 흐름을 만들어가느냐. 흐름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흐름의 특징이 어디가 있느냐. 유명한 인류학자 빅터 터너는 그 12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은 흐름의 특징을 6가지를 얘기해요. 먼저 첫째, 흐름 속에는 이중성이 없어요. 나와 타자의 관계가 그걸 의식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들 흥이 나면서 어깨 동무를 하잖아요.
그 이중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집단적 신명이라고 부릅니다. 신명, 집단적 신명. 신바람이 나면은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선호도 알아가지고 서양 사람이 유시원 사람이에요. 선언한 사람. 굉장히 탁월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집중. 어떤 제한된 영역에 집중이 되죠. 집중을 해야만 이게 엑스타시가 이루어지잖아요. 신명이 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이제 그 자아의 상실. 13페이지 내용이 자아의 상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로는 그 자기 자신을 환경과 잘 조화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다 펼치고 이렇게 할 때는 기분 좋은 거잖아요. 기분 좋으면 나와 나를 둘러싼 환경이 잘 조화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일관성. 말하자면 모순이 없어요. 어디가 모순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흐름은 다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자체의 목적성. 이런 6가지를 빅터 터너가 크리스젠트 미하일이라는 다소 그 이름이 이상한 사람의 책을 이용해서 브라운 리처드 시어터라는 책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신명이나 마찬가지예요. 신바람, 쉽게 말하면 신바람 나는 거죠. 얼치고 좋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소리는 보수와 강대와 청관중이 개방적인 상호관계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전체가 하나가 되는, 지금 흐름이 만들어진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하는 것이 제 이야기의 이제 중요한 골자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 공동체의 집단적인 아이덴티티, 집단적인 정체성. 내가 이 집단에서, 내가 여기 대구 모교체나 이모부는 청소하는 집단 내에서, 또 대구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한국 민족으로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식적, 무의식적인 의미가 발생합니다. 주체의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냥 신봉사 문 한 번 띄우고 나오잖아요. 판소리 공연장에 가가지고. 그러면 그냥 뭐 후련하지요. 사랑을 이루어지지 않는 말을 입장 자살 직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춘향과 판소리 한 판 잘 서로 만들어내고 나오면 가슴이 후련해지고, 그냥 이렇게 독거노인 같이 살다가 그냥 신청이 해가지고 효도로 신호사 눈 뜨는 대목을 딱 함께 공연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가슴이 후련해지거든요. 서양의 어떤 유명한 연극을 봤을 때 그런 효과가 나타나있습니까? 가슴 답답하게 풀리나요? 풀리지 않아요. 왜? 청관중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통로가 없기 때문에. 판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탈춤도 그게 있어요. 땅양동 전이화정 덩딱 이게 덩딱 그 다음에 뭐죠? 그걸 피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청관중이 얼쑤 이렇게 하는 거죠. 얼쑤가 있는 공연하고 얼쑤가 없는 공연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얼쑤가 없는 닫힌 연극의 20세기 연극으로부터 얼쑤가 있는 열린 연극의 21세기로 가야 합니다. 그 중심에 판소리와 탈춤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4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이런 공연 예술을 가지고 인간 관계를 탐구하느냐. 여기 얘기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리스 시대 대표적인 거 보면 그리스 비극, 인도의 산스크리트 연극, 중국의 경극, 일본의 노, 이런 것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나라의 탈춤과 판소리에서 보이는 그런 개방적인 인간적 상호작용 관계를 아주 높은 수준에까지 탐구하는 예술은 없다.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옥스퍼드에 1년 있었는데 거기 나를 불러준 루이스 교수가 특강을 요구를 해서 서너 차례 특강을 했는데
뭘 할까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그래서 판소리의 공소에 대해서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그렇죠. 동양화에는 여백이 있죠. 딱 그러는 거예요. 이 머리가 좋으니까 이거는 바로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움과 판소리의 비움과 채움의 원리에 관해서라는 특강을 제가 옥스퍼드에서 맨 처음 특강을 했는데 그런 겁니다. 서양의 그림들은 작가가 전부 채워버려요. 청관이면 채울 틈이 없어요. 그 배경을 왜 그냥 다 칠하죠? 이상하잖아요. 동양화는, 전통적 동양화는 한 반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놔둬요. 왜 놔두겠습니까? 저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놔주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죠. 아까 여기 원장님께서 앞에 쓴 글에 보니까 우리는 겸이불루, 화이불치, 겸손을 하고자 한다. 대단히 감동했습니다. 동양예술은 겸손한 예술입니다. 자기 혼자 어떻게 다 세상을 완성하겠어요? 신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백을 주는 거예요. 판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다 못이요.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하지. 취임새 좀 해주시오. 얼마나 민주적인 예술입니까? 탈춤도 마찬가지예요. 덩, 딱, 얼수까지 다 공연장 하지 않아요. 얼수는 자기들이 이 블랭크로 비워놓습니다. 왜? 함께 만들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6페이지에 보시면은 판소리 양식 규정 문제인데, 지금까지 판소리가 뭐냐? 내가 사람들이 막 음악이다. 또 문학하는 사람들 이게 문학이지 뭐 음악이냐? 그냥 또 연극하는 사람 뭐 연극이다 막 그런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문학이 음악, 연극 이 개념 자체가 이 형식 개념이 어디서 왔습니까? 태양에서 왔어요. 그리고 그 틀의 원천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작이고 음악, 문학, 연극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된 패러다임의 틀은 근대에서 시작된 서양 근대에서. 근데 우리나라의 판소리는 서양 근대와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형식 자체는 벌써 조선시대 초기부터 고려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조선시대 중기에 와서 완성을 보았는데 역사와 문화와 전통과 시기가 다 다른데 거기에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예술의 개념이.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서양의 근현대 일본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근현대 한문 예술 분류 틀에다가 맞추려고 하니까 문학하는 사람 판소리가 뭐 문학이라고 음악하는 사람 음악이라고 그러고 연극하는 사람 연기라고 했는데 그게 어불성설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항상 형식이나 양식 개념은 그 양식이 형성된 구조와 맥락, 텍스트와 컨텍스트 전체를 고려해서 우리가 개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서양에 갈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컨플릭트. 그것은 사건의 인과적 연결고리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전통연극, 판소리, 탈춤, 국가 신호록, 무당꽃 등등에 보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컨플릭트의 개념을 적용하면은 플롯이라는 개념 적용, 이제 사건의 인과적인 연결고리를 말하는데 플롯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플롯이 있는 연극은 우리나라 전통 연극이 하나도 없어요. 그 연극이 아닙니까? 그래서 연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제가 1970년대 학자들 중에. 연극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국의 연극은 그 문화와는 전혀 다른 전통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원 전후 1세기에 만들어낸 시학이라는 책이 지배력이 미쳐왔던 유럽적 전통에서는 맞지만 한국이나 동아시아에는 맞지 않는다. 앞으로는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맞게 영어를 만들고 서양 영어를 재정해서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판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광대, 보수, 청과등 사이에 개방적인 상호 소통 관계를 극대화하면서 설립판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반성적 에너지를 구심적으로 모으고 시간의 복합적인 활용, 현전성의 다양한 전개와 환기, 또 탈경계화와 흐름의 형성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일종의 공동체적 반성의 거울로서의 무대극을 만들어 간다 하는 것이 제 오늘 강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그냥 어떻게 나도 잘 안 되는 얘기, 말주변도 없는 사람의 말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